네,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시 용어 정리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너무 수시 이야기만 했잖아요. 저번에 수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정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영상이니까 기본 용어 딱 10개만 쌈박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수능 성적대로 가는 거 아니냐, 정시가 뭐가 재밌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시가 재미없어 보이겠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정시에는 결과에서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성적표에서는 뭐니 해도 숫자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제일 간단해 보이는 숫자가 아래 보이는 등급입니다. 등급은 전체 응시생을 9개 등급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일단 1등급이 목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등급은 4%, 상위 4%까지 주고요. 2등급은 상위 11%, 그리고 3등급은 상위 23% 이렇게 퍼센트에 따라서 등급을 주게 됩니다. 2대 1%는 아마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시험을 100명이 본다고 쳤을 때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막 쉽진 않죠? 좀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구분되는 급간을 바로 등급 컷이라고 합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 점수가 등급 컷인 거죠. 등급 컷은 모의고사 본날 실검을 장악해요. 몇 월 모평 등급 컷 이렇게. 그럼 여기에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어 모의고사에 등급 컷이 떴는데 1등급 컷이 93점이었다. 그럼 93점 위의 점수들은 1등급을 받고 92점부터 아래 점수는 2등급을 받는 거죠. 또 여기 2등급 컷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3등급으로 나뉘는데 어쨌든 이 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9등급보단 1등급이 좋은 거죠. 근데 이번 100분위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지표예요. 100분위의 의미는 나보다 표준 점수가 낮은 학생이 뒤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번에 100분위가 99%가 나왔다. 그러면 따봉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상위 1%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100분위가 만약에 0이 떴다. 그럼 내가 꼴찌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받으면 안 되는 숫자죠. 누적 100분위입니다. 이건 줄여서 누백이라고 입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죠. 누적 100분위는 대학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해당 대학에 맞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 점수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전국 등수가 이 누적 100분위인 거죠. 근데 이게 성적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대학 입시 요강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거나 진학사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번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그냥 여러분이 시험지 매겨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매기는 점수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하나는 난이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점수 분포입니다. 이 두 개를 고려해서 내는 점수가 바로 이 표준 점수인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 왜냐면 난이도에 따라 점수가 지니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국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이 난이도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잘 본 학생이 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이도가 물수능이었다. 그냥 눈 감고 풀었는데 다 만점이다. 난이도가 낮으면 표준 점수도 낮게 나옵니다. 왜냐면 어차피 쉬운 시험이니까 그렇게 잘 봤다고 보기 힘들겠죠? 이런 보정 작업을 거치는 게 바로 이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딱 기억해야 될 걸 알려드릴게요.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어떤 경우냐? 시험이 hard, 시험이 어려웠다. 또 내가 남들보다 심하게 잘 봤을 경우 이 표준 점수가 잘 나옵니다. 쉽죠? 자, 이걸로도 만약에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점수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국어 성적 내가 100점을 받았다. 이해 시험이 만약에 엄청 쉬웠잖아요? 그럼 요거는 표준 점수 해봤자 뭐 한 120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그 해 국어 시험이 개 어려웠다. 그러면은 14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100점을 받고도 그 해 시험이 어려웠으면 막 140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해 시험이 쉬웠다. 그럼 뭐 한 120점? 뭐 그 언저리에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자, 4번은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앞에 말한 표준 점수를 보정 작업을 한 점수가 바로 이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 탐구 과목에서 여러분 과목이 다양하잖아요. 한지부터 생윤, 사문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마다 이게 성적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한지 본 학생의 45점과 생윤 본 학생의 45점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대학에서 한 번에 평가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변환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방법도 좀 다르고 시행하는지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시는 1점 차이로도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똑같은 점수 받고도 어느 대학에서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어느 대학에서는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의 점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번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쉬워요. 수시는 학생부 보고 정시는 수능 보고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 전형은 수능을 보고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죠. 보통은 11월 중순에 수능을 보고 12월 초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일정이 약간 밀리게 됐죠. 올해는 12월 3일에 수능을 보고 12월 23일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있게 등골 서늘하게 성적표를 받아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본다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죠. 네, 6번은 모집분입니다. 4년제 대학을 가나다 기준으로 구분해 둔 것이 바로 이 모집분입니다. 모집분은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모집분마다 학생을 뽑는 일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 여러분 수시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장이 있죠? 그렇죠, 6장이 있죠. 정시에서는 가나다군에서 3장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나다가 있다고 했는데 가나다로 모집 단위가 나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원서 조합을 짤 때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집분이 예를 들어 서울대는 이 가군에만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쓰고 싶은 애들은 여기 서울대를 쓰고 나군의 연고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나 스카이 3장 다 쓸 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구조가 연고대 하나 쓰고 서울대 올려 쓰고 그런 구조가 되죠. 그 하나 밑에를 보면 서성한이 있는데 서성한을 쓰는 애들이 연고대를 노릴 때 서성한 중에 하나를 여기서 쓰고 연고대 중에 하나를 여기서 쓰는 거죠. 이렇게 올려 쓰는 구조. 요걸 왜 올려 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성대권이야. 그러면 가군의 성대, 나군의 성대. 뭐 의미가 있나요? 성대 2번 붙는 게? 크게 없죠. 그래서 하나를 쓰고 여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운동을 가고 아니면 성대를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겹치는 학교들이 보이죠. 가나다군에 겹치는 대학들도 있는데 성한 같은 경우에는 뽑는 학과가 다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조합을 똑똑하게 짜면 좋은 대학에 갈 확률도 올라갑니다. 7번 교차 지원입니다. 이것도 점수대에 따라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소개만 해드릴게요. 교차 지원은 질문이 이거겠죠? 뭘 교차하냐? 뭘 교차하냐면 여기 문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과가 있습니다. 문과 학생이 이렇게 이과에 지원을 하면 이게 교차 지원이고 이과 학생이 이렇게 문과에 지원하면 이게 바로 교차 지원입니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 문과 학생인데 수능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럼 서울대도 쓰고 경희대, 한의대 이런 한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면서 과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교차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문과인데도 의치한 혹은 공대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인데도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나는 뭐 심리학과에 관심 있다. 그런 친구들 여기 쓰면 되죠. 네, 사실 내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이루어져서 이거는 현재 고3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8번은 추가 합격입니다. 요거는 말만 보면 쉽죠? 처음 최초합했던 친구들이 빠졌을 때 추가로 합격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요게 사실 제일 쫄깃쫄깃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공대에서 추합이 많이 돌거든요. 그 이유는 의대 쪽으로 학생들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 공대 최초합이 아니지만 예비번호를 받고 공대 이렇게 입학을 하는 거죠. 연대 모 학과에 컷을 잡아줍니다. 진학사에서 잡고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올해 연대 여기는 738점입니다. 이렇게 진학사 에서 컷을 잡아버린 거예요. 여기는 어떤 애들이 쓰겠어? 738점이 넘는 애들이 쓰겠죠. 그리고 이 위에는 8.5, 8.8 이렇게 되게 촘촘하게 씁니다. 요거보다 잘 쓴 애들이 여기 다 쓰니까. 그러면 여기 밑에는 어떤 애들이 쓰냐? 어차피 안 될 거 아는 애들. 728, 723 얘는 그냥 미친 척하고 쓰는 거예요. 여기 떨어진다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단혹 얘가 이게 빠지잖아요? 그럼 누가 붙어? 얘가 붙는 거예요. 10점 차이 나는데. 물론 이게 자주 있진 않아요. 요 밑에도 뭐 어느 정도 촘촘하긴 한데 되게 극적인 경우에는 이런 사례도 발생하는 거죠. 추합은 어쨌든 등수 싸움이기 때문에 1점 모자란다고 안 붙여주고 이게 아니라 한 등수만 밑에 있으면 바로 붙여주는 게 바로 이 추가 합격입니다. 자, 그럼 누가 추가 합격을 받냐? 이거는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예비 번호를 받는 친구들이 추가 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인원만큼 최초합을 시키고 그 바로 뒷등수부터는 예비 번호를 줍니다. 예비 번호 1번, 2번. 그래서 윗학생이 빠졌을 경우 예비 번호 순서대로 추합이 돌아가게 되죠. 9번 진학사 칸수입니다. 갑자기 상호명 나와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이 진학사는 대학교에 지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대학, 해당 학과에 붙을 가능성을 가늠해주는 게 바로 이 칸수예요. 그래서 이 0부터 10까지 칸수가 나오는데 칸수가 많을수록 합격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말도 나중에 정시 때 되면 많이 해요. 나 서울대 경영 7칸이다 뭐 이런 친구들. 칸은 어쨌든 확률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5칸이 넘어가면 그래도 좀 붙겠네 싶고 5칸 아래로는 약간 후달려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10번은 폭발이랑 펑크입니다. 단어가 굉장히 가격하죠.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상황이 뭐냐? 진학사에서 제시한 예측 커트라인보다 실제 입결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커트라인이 여기 있는데 실제 입결이 위에서 딸려버린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실제로 고대 경영학과의 점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688이 커트라인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688 위에 학생들이 쓰겠죠. 근데 실제 입시 결과가 690에서 끊겨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689 친구들 있죠. 얘네는 붙는다고 생각하고 고경을 쓴 거예요. 근데 690에서 끊겨버리니까 얘네 광탈한 거죠. 이런 경우를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점 이상 차이가 날 때 보통 폭발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펑크는 이 폭발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컷보다 실제 입결이 줄줄 떨어지는 걸 펑크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요 펑크가 났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이 여기서 꼭 요 얘기 할 때 친구들이 경쟁률 얘기를 꺼내요. 아, 그럼 경쟁률이 폭발하면 폭발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입시 결과의 폭발과 경쟁률 폭발은 완전 무관합니다. 경쟁률이 폭발해도 펑크 날 수 있고 경쟁률 폭발해도 폭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만 보고 쫄아서 원서를 안 쓰는 건 현명한 방안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정시 기본 영어를 한번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수능이 요만큼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 오늘 영상 복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완전 잘 지워져. 아, 너무 작은데? 아, 왜 이렇게 못 쓰냐, 너. 맨날 지적받아. 친구가 왜 이렇게 못 써? 이러고.